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지내셨죠?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예. 요범사운, 오늘은 그 10가지, 이제 그 인연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을 대략적으로 한 10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때그때에 맞춰서 선행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284쪽. 284쪽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권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선량하고 양심적이기를 원하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데 너무 바빠 양심의 길을 기울이는 것을 중단해 버렸다. 이것은 고난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의 결과이다. 친구가 가치 없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양심을 무시하려고 하면 그가 미혹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친구를 깨닫게 하고 경고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악몽을 꿀 때 그를 깨우는 것과 같다. 그를 흔들어 악몽을 현실로 깨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의기소침하여 있으면 이 사람을 이로부터 끌어내어 그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도울 수 있다. 만약 친구들을 이러한 친절로 대할 수 있다면 매우 유덕한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하기를 보통은 이러죠. 선행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를 얘기할 때는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선한 모습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뭐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선행을 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어쨌든 많이 과시해서 자기의 선행이 적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어 할 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인식에서 자기가 한 것은 많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작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가 한 선행은 그렇게 커 보이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선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끌어올리면서 현실화시키는 데까지 쓴 에너지, 그런 거에게 마음을 본인은 알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뭐만 보이죠? 행위만 보여요. 그리고 그 행위만 보이는 데다가 그것을 내가 대단하게 평가하면 그것이 커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과소평가해버리면 그 행위는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좀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 이제 내가 객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사실에 부합하니까 다른 사람이 맞다 틀리다 시비를 붙이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자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확대하거나 의미를 좀 세게 부여하는 습관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대면대면하게 보는 버릇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마음에 마땅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한 거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의도가 과연 선에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의 의도를 한번 의심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가치 있는 것으로 남을까 아니면 위선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행위를 위선으로 내가 의심만 한번 해주면은 그 사람의 행위는 이게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위선은 선행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 중에 선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선을 드러낸 적만 있을 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경험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나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비교적 좀 빡빡하게 그렇게 그 선을 갖다 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선과 악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인 것은 악, 이타적인 것은 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기적인 게 그렇게 악입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상황을 대입해 보면 압니다. 제 주변에 그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만 쭉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10개를 입든 20개를 입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익 하나가 중요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 피해의 양을 내가 감당하고 누적되고 그 피해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정서는 뭐죠? 아, 저 사람 되게 악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렇죠? 내가 조금 이기적인 것이 뭐 그리 악할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 놓여진 내가 그 사람들의 이기심을 경험할 때 느껴지는 것은 꽤 악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요 점에서 이렇게 이기적인 것이 왜 악한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의 곤란에 처하게 되는지를 일도 생각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 당신의 1,000원짜리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거 100만 원짜리가 망가지는 거를 방관했단 말이가? 그분은 그러죠. 왜? 내 거를 보호하는 게 뭐 문제야? 내가 내 거 보호했는데. 그쵸? 그러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죠. 그럼 당신 거 잘 보호하지. 왜 안 했어?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 이게 의미가 뭐죠?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선의가 일도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빡빡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기심, 그런 이기심을 당연하게 생존 방식으로 선택한 분들은 극단의 이기심을 생존 방식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편과 남의 편이 있으면 우리 편의 이익을 위해서 맹렬히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편은 사라지고 우리 편끼리 있으면 우리 편 사이에서 또 이익을 위해서 맹렬히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달랑 둘이 부부 사이에 있든지 달랑 둘이 친구 사이에 있든지 이렇게 그런 다투지면은 안 되는 그런 관계 속 거기서도 뭐냐면은 이익과 손해의 선을 긋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꽤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행동들을 그게 뭐냐면은 행동의 패턴이거든. 조건이 주어지고 어떤 조건이 주어져요? 나라는 영역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나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남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나와 남의 영역에서 글자 크기가 이렇게 같아지질 않아. 어떠냐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와 남의 영역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이렇게 의미가 큰 내가 당연히 더 많은 편의를 차지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
그리고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강박관념에 의해서 행위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맞추면 이게 무슨 종속 관계에 있는 것 같고, 맞춰주지 않으면 투쟁이 따르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뭐죠? 누군가의 지옥을 만드는 재주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기심이 기본적인 우리의 베이스를 파고드는 마음자리로 파고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 여기에 284쪽에 아랫단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자리가 있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은 그들의 번뇌와 습관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 둘째, 그들은 나쁜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면에서 이 번뇌와 습관이 그렇게 길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뇌가 치고 올라올 때는 이게 충동으로서 이게 치고 올라올 때가 많거든. 그런데 사실은 번뇌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치고 올라오는 번뇌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이 주의력을 조금만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번뇌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이미 틀이 잡혀서 습관화된 번뇌가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습관화된 번뇌의 특징에서 그것이 이익이라는, 그것을 추구하면 즐거울 것이라는 메커니즘, 그것을 추구하면 이익이 될 거라는 메커니즘에 인과의 원리를 투입해서, 인과의 원리를 대조해서 그것이 이익도 되지 않고 즐거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늘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그런 우리의 번뇌와 습관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여건이라는 건 조건이에요.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이 누구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먹는 식습관, 뭐 마시는 습관, 보는 습관, 뭐 이런 거에 100%는 다 못 맞추더라도 대략 이렇게 맞추게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패턴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반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재미는 있는데 선하지 않은 습관. 재미는 그 순간순간에 그 순간순간 유쾌한 이렇게 재미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재미가 사람을 끌어당기겠죠. 그런데 그 재미가 어떤 종류의 재미일 수가 있냐면은 개미를 어린아이 때 가지고 노는 거 있죠. 어린아이들이 개미 가지고 놀 때 재미있어 하죠. 그리고 혼자서도 하고 둘이서도 하고 셋이서도 하고 개미를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개미한테 물어봤나요? 개미를 가지고 놀 때 개미는 거의 생사지경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종류의 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익숙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요거하고는 종자가 달라. 그러니까 그래도 돼. 이럴 수 있죠. 이 선이 다 그어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영역이. 그래서 이 선을 나도 모르게 나와 남의 영역에다 선을 딱
그어놓은 자리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인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인정이 끊어지는, 이게 툭 끊어지고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자, 보통 이제 여기 어떤 사람에게서 느낍니다. 어떤 애정도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만납니다. 이렇게 일정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딱 끊어진 자리에서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인정, 따뜻함, 이런 게 너와 나는 종자가 달라 하고 서는 자리에서 그 인정과 따뜻함이 끊깁니다. 우리는 이게 사람들의 애정, 또 그리고 이렇게 이게 따뜻한 이렇게 느낌, 요런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리고 본능적으로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데 이 선을 그어놓고서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에너지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남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또 받고 싶어 해. 이 존경도 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사실은 상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이렇게 욕심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내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인과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들은 그러한 패턴을 충분히 그래서 내 행위의 패턴을 인과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자주 가고 어떤 환경은 피해 가야 하느냐.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환경 쪽으로는 자주 가서 어울리고, 그리고 불량한 습관이라든지 투기, 도박 이런 것들도 있죠. 투기, 도박, 요행 이런 걸 바라는 그런 영역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의 이 습관이 어떤 거를 하냐면, 이거 글쎄 이런 거 이거 좀 불량한 거 아니야? 아니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게 경험은 해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험 한번 해보면서 이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요. 중독성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들은 해보기 전에 몰라요. 내가 그 중독성의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 해보는 게 한 번 해보는 게 그냥 침몰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를 해도 통쾌하지 않은데, 그것만 하면 통쾌해. 그러면 그 결과, 그것을 하고 난 뒤의 결과가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한 번의 통쾌함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쉽게 통쾌함을 맛보는 것 중에서, 마약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는 통쾌하고, 나중에는 하지 않으면 고통을 줘요. 처음에는 하면은 즐거워요. 그런데 그런 중독성들은 나중에는 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사람을 얽어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참 이제 이렇게 체인점을 내면서 굉장히 성공을 해 나가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 이렇게 마약 사건으로 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만든 돈 스파이크인가 뭔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체인점을 내서 이렇게 그 덕에 장사가 잘 돼서 사는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점에서 그런 마약 사건으로 해서 이게 본점이 무너져 버리면 그와 연관돼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타격을 입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겠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패턴을 유지한다? 이 환경에서 발을 담글 건지, 저 환경이, 내는 인과를 보는 거예요. 저 환경이 만드는 인과. 그래서 인과가 좋지 않은 곳에는 웬만하면 발을 안 담급니다. 그걸 피해 지나가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자, 대부분은요, 누가 그러죠? 쉽게 돈을 버는 거 좋죠. 그런데 쉽게 돈을 버는 걸 그게 누구나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 은행에 있는 분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 법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 법은 그렇게, 잠시의 요행은 따를 수 있는데, 열의 아홉은 뒤끝이 쉽게 돈을 버는 쪽에, 손을 담그면은, 열의 아홉은 빈털터리가 돼요. 요행으로 이렇게, 이렇게 요행이라든지, 이게 도박, 이런 것들은 뭐 더 말할 수 없죠.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선행을 권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선량하고 양심적이기를 원하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데서 이 남보다 더 많은 부,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맞는 명예를 얻어도 이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를 이루려면은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복력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가 따른다는 얘기는, 부와 명예가 따른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기 질투의 양도 그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욕안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대척점에서 비난을 하지 않는, 비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와 명예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 있다 보면은 힘이 들다 보면은 또는 조금 더 조금 편해지려고 그래서 선택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뭐냐면 점점 미혹에 빠져요. 이제 점점 안 좋은 상황에도 빠집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정관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유혹의 영향 중에서 성적 에너지로다가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은 제가 한번 어떤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살면서 유혹의 상황이 한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일반 그냥 남봄이 괜찮은 여인네라 그러면은 살면서 꽤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다 이제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놔두고 자기를 다스리는데, 이 원래 부정관은 뭐냐면, 부정관의 목적은, 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실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냐면은, 출가 수행자들은 모든 성적 유혹력이 있는 대상에다 다 이게 대응을 시켜요. 그런데 이 제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불싸움이거든. 싸움을 하지 말라. 그러면 싸움은 어디에 해당돼?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이렇게 이 걸쳐 나가는 거를 싸움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양다리, 세다리에 그런 에너지가 이제 노크를 할 때 그 노크하는 대상을 향해서 부정관을 쓰는 겁니다.